여보, 우리 통장에서 돈이 또 빠져나갔어. 뭐? 또? 이번엔 얼마나? 300만 원이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카드는 집에 그대로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평소처럼 스마트폰만 썼는데.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화가 바로 어제 제가 상담받은 실제 부부의 대화예요. 이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들 스마트폰에 켜져 있던 단 하나의 기능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의 카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모두 털릴 수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먼저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최근에 만난 김정순 할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75세이신데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지 못하셔서 손자가 설정을 다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통장에서 5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손자가 편의를 위해 설정해놨던 기능들이 문제였어요. 자동 로그인, 자동 결제, 심지어 앱 설치까지 자동으로 되도록 설정해놨던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 금융사기가 하루에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평소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면 의심해 보세요. 악성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정보를 빼내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동영상이나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데이터가 많이 나간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자주 꺼지는 경우예요. 악성 앱들이 시스템 자원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모르는 앱들이 갑자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설치하지 않은 앱들이 있다면 99% 악성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교묘한 건 요즘 스미싱 문자들이에요. 정말 진짜 같이 만들어져서 전문가인 저도 가끔 헷갈릴 정도거든요. 얼마 전에 받은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고객님의 택배가 보관함에 보관 중입니다. 3일 후 반송 예정이니 확인해주세요. 이런 문자인데 링크까지 정말 CJ대한 통운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소가 조금 달랐어요. 진짜는 Logistics.com인데 가짜는 Geogistics.com이었어요. L을 대문자 E로 바꾼 거죠. 정말 교묘하죠? 은행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강화를 위해 앱을 업데이트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오는데 진짜 같아 보여도 절대 링크를 누르면 안 돼요. 은행에서는 절대 문자로 앱 다운로드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호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분들은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를 확인해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을 누르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찾아보세요. 거기서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를 눌러보시면 여러분 폰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위험한 앱이 발견됐다고 나오면 바로 삭제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삼성 갤럭시 사용자분들은 메가피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를 누르고 보안을 선택하면 메가피로 검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유용해요.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보안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도 앱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은
설정, 앱, 특별한 앱 액세스, 알 수 없는 앱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앱의 권한을 꺼놓으세요.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앱스토어 외부 설치가 막혀 있긴 한데 혹시 탈옥을 했거나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확인해보세요. 이제 악성 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해당 앱을 바로 삭제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삭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전 모드로 부팅해서 삭제하면 돼요. 안드로이드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안전 모드를 선택하고 사실 아이폰은 악성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로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은행 앱, 카드 앱,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비밀번호까지 모두 바꿔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로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은행이나 카드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계좌를 일시 정지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서에도 신고하세요. 요즘은 사이버 수사대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처리해줘요.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보안 앱이 있거든요. 이름이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인데 정말 유용해요. 이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스미싱 문자나 피싱 사이트를 차단해줘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앱이 설치되려고 하면 바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을 검색하시면 경찰청 마크가 있는 앱이 나올 거예요. 가짜 앱들도 있으니까 꼭 경찰청 마크를 확인하고 설치하세요. 설치하고 나서는 권한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해요. 문자 접근 권한, 전화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앱의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가 가족 보호 기능이에요. 부모님이나 가족들 폰에도 설치해서 연결해 놓으면 가족이 위험한 링크를 눌렀을 때 바로 알림이 와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봤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링크를 누르려고 하시는 순간 바로 제 폰으로 알림이 왔어요.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이제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대 문자로 온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여도 일단 의심하고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택배 관련 문자가 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택배 회사 앱을 실행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은행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앱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게임 앱인데 연락처나 문자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면 의심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권한인지 생각해보고 허용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전화 걸기 권한은 정말 조심하세요. 이 권한이 있으면 여러분 모르게 유료 전화를 걸 수도 있거든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전화요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왜냐하면 사기범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정보에 취약한 분들이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니까 쉽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폰에도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드리고 위험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바로 자녀에게 연락하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모님 폰을 점검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권한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두세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손자라고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만약 시티즌 코난 앱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송금 전에 앱에서 경고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정말 아쉬운 일이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50대 이수진 씨라는 분인데 카카오톡으로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라서 의심 없이 3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카카오톡이 해킹당한 상태였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요청을 받으면
꼭 전화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보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와이파이 사용이에요.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는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특히 카페나 지하철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 중에는 가짜도 있거든요. 진짜 와이파이인 것처럼 이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접속하게 한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절대 은행 업무나 쇼핑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 꼭 사용해야 한다면 VPN을 켜고 사용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기본 VPN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꺼놓으세요. 블루투스를 통해서도 해킹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오래된 블루투스 버전은 더 위험해요. 자동 업데이트도 정말 중요해요. 귀찮으시더라도 앱 업데이트, 시스템 업데이트는 꼭 해주세요. 업데이트에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은행 앱, 카드 앱은 업데이트가 나오면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앱들은 보안이 생명이니까 회사에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자주 내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모든 앱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한 곳이 뚫리면 모든 계정이 위험해지거든요.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하시고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드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생체 인증도 적극 활용하세요. 지문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같은 기능들은 정말 안전해요. 비밀번호보다 훨씬 복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체 인증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 손가락을 폰에 대면 열릴 수도 있고 사진으로 얼굴 인식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앱들은 추가적인 보안 설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피싱 사이트도 정말 교묘해졌어요. 진짜 은행 사이트와 99% 똑같이 만들어서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볼 때는 즐겨찾기에 저장해둔 링크를 사용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세요. 절대 검색 결과나 문자 링크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은행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도 확인해 보세요. 주소창 왼쪽에 자물쇠 모양이 있고 주소가 탭스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세요. 스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센터 프라이버시 GO에 신고하시거나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기 신고센터 피싱 리포트 프레도 신고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피해 금액 환급도 도와줘요.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을 잡기 어려워지고 돈을 되찾기도 어려워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사기범들이 노인분들을 특히 노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보안 관련 정보는 혼자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해요. 그래야 사기범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